좋다고 내용이. 이 굴은 평양에 있을 때 우리 그 명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굴 너무 좋아가지고 가는 길 험난에도 웃으며 가자 했고, 그 전에는 참된 애국은 저국통일을 위한 투쟁 속에 있다. 이걸 하나 더 수를 놔서 범인윤 이유지 우장님 팔순잔치 때 선물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서 하셔가지고 그래서 작품을 한 지금 10개 정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4월쯤에 이제 작품 전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책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책이 나오면 출판 기념회 하면서 작품 전시회도 하고, 또 북콘서트 하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북콘서트도 따로 하고, 지금은 바로 알리는 강연회를 다니고 있거든요. 전국을 다 다녀요. 강원도, 뭐 서울, 경기도, 제주도, 뭐 부산, 울산, 마산, 일체. 북 콘서트라는 게 뭐냐면 이제 책을 출판하면은 또 이렇게 다니면서 북쪽은 어떻게 산다, 경제 어떻고 정치 어떻고 너무나 이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통일 부흥사라고 그럴까 전도사라고 그럴까 다니면서, 그러니까 난 과거에 어머니가 뭘 하셨는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일반 가정주부로 아는데, 지금 그 어머니가 남쪽에서 이렇게 하시는 걸 우리가 자주 시보라든지 통일뉴스라든지 오마이뉴스라든지 한겨레 신문인지 가끔 이렇게 나오고, 자주 시보에서 제일 자주 납니다. 그거 보면은 이 어머니는 완전히 운동가 혁명가 그런 이 느낌을 갖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저 부인께서 성장하면서 뭐 좀 이렇게 투쟁이라든지 이런 그 경력이 있는지 조금 소개를 좀 해주세요. 그런 경력은 없습니다. 네. 그저 우리 처가 내가 그저 평상시 볼 때도 이 재봉하는 거밖에 못 봤다 간다. 밥하고 재봉하고. 그러니까 계속 그저 이 남편은 의사입니다, 의사. 어릴 때부터 제 손으로 재봉을 해서 옷을 지어서 이렇게 남들보다 좀 멋있게 이렇게 레이스도 달아주고, 직접. 이렇게 해서 해주고, 그리고 또 나한테도 옷을 많이 지어서 이렇게 해주고,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이런 옷을 뭐 사 입는 것보다 우리 처가 직접 연금 엄마가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좀 몸에 딱 맞게 이렇게 하게 되면, 그래서 아까 그게 가능하고 그러니까 옆에 주변 사람들이 어쩌면 그렇게 옷을 꽉 맞게 이렇게 해 입는 가게 물어보면 다 우리 아내가 해준 거랑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고, 그래서 이게 난 아직도 이거 연우 배출복 그리고 우리 처가 6년 전에 나가기 전에 나한테 바지 하나를 1,000원으로 사서 해 직접. 좀 바지가 있다면 그건 여름에 그저 항시 좋은데 그 바지는 항상 꼭 입고 다닌다. 그러면서 내 보면서 그 바지 보면서 이 바지가 내 아내와 떨어진 그 기간이 증명해주는 사는 걸 이렇게 돼 있어. 우리 연금 학생도 내가 전에 인터뷰 한두 번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볼 때 아주 그냥 그 말도 부러지게 잘하고, 그다음에 그 제가 이렇게 저도 대학 다닐 때 조금 학생 운동을 좀 했는데 아주 근데 우리 따님은 어떻습니까? 따님도 이렇게 자라나면서 무슨 이런 기질이 좀 있었습니까? 우리 딸은 자라나서 그런 기질보다 이거 어릴 때 그 태권도 했다고요. 태권도? 네. 오. 그랬으니까 이거 그런데 좀 그런 영맹스러운 기질이 있네. 몇 단까지? 아직 몇 거? 반까지. 빨간 거, 뭐 파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저 파란줄. 그러면 그게 몇 거? 급수로 한 그저 2급 정도. 2급 정도. 그럼 보통 머스마들 이렇게 아동조 주장했다. 그거에 몇 년도였더라 이거. 우리 전국적으로 우리 태권도라는 게 얼마나 이거 조선의 부도입니까? 그러니까 저기서당 태권도 이거 경기를 많이 조직하는데 전국적으로 조직하는 경기에 제가 한번 참가했댔습니다. 근데 그거 조금 더 훈련하고 참가했으면 1등을 하는 건데. 그랬구나. 맨 처음에 한 태어난지 6개월 됐나 7개월 됐나 그렇게 참가하다 나니까 유감스럽게도 3등밖에 못했어요. 대단하네요. 이 체력이 좀 더 건강했다면 좀 더 했으면 좀 달라질 수도 있는데. 내가 인터뷰를 하면서도 느꼈고, 또 이제 우리 민족끼리에서도 그 가족들 이렇게 했는데, 연금 학생은 지금 요리 학교 다녔잖아요. 요리 학교 다녔는데 그 말하는 거 보니까 웅변 같은 걸 하지 않았나? 혹시 그런 거 학생 활동하면서 했습니까?
아니 웅변 말하는 거 부러지게 한단 말이에요. 글쎄 잘 안 써줬는데 아 그래요? 아니 그건 농담이고 예 알고 저 학교에서 배운 그저 그대로입니다. 특별히 뭐 웅변은 없습니다 사실. 근데 솔직히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말 정말 진실한 말을 하게 되면 그게 다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평상시 좀 학교 생활도 좀 조용하고 뭐 저 사람 저 학생 성격이 어떠나 하고 물어보면 모두 조용한 축이다라고 표현하지 뭐 이렇게 좀 그런 축이 못 됩니다. 근데 이번에 어머니 우리 가족을 겪으면서 야 정말 아무리 뭐 조용한 처녀고 학생이고 해도 이럴 때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효록을 앗아갔는데 이걸 어떻게 조용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격분이 예. 어머니가 지난번인가 제가 인터뷰를 할 때 우리 영금이 시집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 돌아갈 때까지 시집가지 말라고 그랬던가 뭐 하여튼 이거 비슷한. 근데 혹시 애인이 있어요? 없습니다. 아니 솔직하게. 아니 이거 어머니가 이렇게 일을 기일 때마다 자주 물어보는데 남자친구 있나? 요새 다시 물어본다고. 근데 지금 지난 인민공 갔나? 남자친구? 아닙니다. 아니 지난 기간 또 공부도 하고 아이고, 또 어머니와 헤어진 다음에 어머니가 솔직히 딸 자식한테서 바라는 게 뭐겠습니까? 정말 저국의 크나큰 배려에 의해서 이렇게 공부당하고 그 배려 어머니가 이제 얘기하셨는데 그 배려를 잊지 말라는 거 보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도 어떻게 하나 더 열심히 공부하고 또 공부해서 어머니에게 기쁨 드리고 또 저에게 보답하는 그런 일을 하자고 그런데 신경을 쓰다는. 알겠습니다. 이제 6년 세월이 이렇게 흘렀는데 그 어머니가 어떻게 그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면서도 아까 여기도 봤지만 굉장히 또 의미 있는 생활을 동시에 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보다도 직접 북에서 산 사람들도 돌아다니면서 북은 정치는 어떻고 경제는 어떻고 문화는 어떻고 참 우리가 할 수 없는 또 장한 일도 한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지금 여기 6년 세월을 보내면서 아픔을 느꼈지만은 또 한편으로 어머니를 생각할 때 좀 긍정적인 면에서는 어떻게 느꼈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예, 물론 가슴이 아팠습니다. 근데 솔직히 오늘까지 어머니 모습을 보면서 이 어머니가 바로 우리 어머니가 맞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 아버지도 말씀하셨는데 진짜 집에서는 평범한 주부로 그죠? 남편 자식 해입혀서 내세우고 밥 차려주고 그죠? 그게 전부고 취미가 있었다면 이제 재봉하는 게 그게 다였는데 오늘날의 어머니 모습은 정말 강인한 여성. 야 세상에 어떻게 이런 시련이라고 말할까 이 오늘날의 이 고통이 어머니를 이렇게 강한 여성으로 기억하면서 물론 어떻게 우리 어머니가 원래부터 강한 여성이겠습니까? 근데 사람이 이렇게 믿음이 없다면 뭐 진짜 옥대의 제도 속에서도 마음이 편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국에서 어머니를 믿어주고 지지해주고 이끌어주니까 이렇게 평범한 여성도 소박한 여성도 이렇게 강한 여성으로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궁지롭게 생각합니다. 그 우리 김근현 선생 그 부인께서 남쪽으로 본의 아니게 가게 됐지 않습니까? 공항에 내려서 첫날부터 이거 참 속았구나. 그래서 그 첫날부터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달라고 애원하고 호소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지금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 너무나 상식적인데 남쪽에서 정말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남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 남녘인 남조선 당자로부터가 비인간적이고 비도덕적이라고 생각한다. 비하고 이 우리 한 집안의 비극이 우리가 이런 비극에 대해서 책이나 영화나 보도록 직접 당하고 보니 이자도 우리 아내가 이거 여기서 뭐 이 나라에서는 보내달라는데 보내주지 않는다. 그게 어떻게 나라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나라가 되고, 그게 어쩌면 이게 인륜 도덕에 어긋나는 이런 행위입니다. 이게
이게 이렇게 나라가 되면서 이 길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이런 고통과 불행을 주고 이렇게 주는 이 남조선 당국자들이야말로 이 인권 불모지고 거기다 대고 무슨 이 인권에 대해서 논할 그런 이 말을 할 조차가 있습니까? 근데 이 남조선 당국자들이 이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되는 우리 하나 이 한 가족이 이 불행도 모자라서 선생님도 알다시피 12명 처녀들을 납치해가지 않았습니까? 12명 처녀는 이게 얼마나 이 북한 식당 여종원들 12명 한국으로 온 거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일인가 이게? 이 남조선 당국자들에게 이거 진짜 이거 남조선 당국자들은 이 우리 아내나 이 12명을 빨리 돌려보내줘야 되는 것입니다. 예, 저희들도 해외에서 우리 어머니 김연희 아내 그 김연희 씨의 그 투쟁을 보면서 호소를 보면서 이건 너무나 기초적인 인간의 권리고 상식이고 근데 왜 돌려보내주지 않나 정말 지금도 저도 이 취재한 기자로서 좀 안타깝게 여기고 그다음에 그것도 또 뭐 몇 년 흐른 것이 아니라 들어가는 첫날부터 그 호소해온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우리 그 영국 학생은 17살 때 어머니가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이렇게 오면서 그 참 남녀 도대체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이렇게 지금 제가 어머니하고 6년 동안 헤어져서 저 어머니는 효력들을 자꾸 부르고 전 어머니를 애타게 정말 이건 인간이라면 그 누구나 웅당 두려야 돼. 이건 정말 웅당한 거 아닙니까? 이 혈연적 관계를 끊어놓고 구존계를 맺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이건 초보적인 그런 인간의 상식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남조선 당국자들이 얼마나 뭐 인권 혐오에 떠듭니까? 진짜로 인권에 대해서 부르짖을 거면 당신들이 진짜 인권에 대해서 안다면 우리 어머니를 돌려보내는 게 진짜로 민족을 위하는 거고 애국심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사 어머니도 얘기하셨는데 진정한 애국은 적 통일을 위한 투쟁 속에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에 이렇게 민족을 배반하고 그다음에 4대 매국에 물졌고 완전 체질적인 미국 숭배 이걸로 해서 남조선 사회가 얼마나 정말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어수 가면 대통령이라는 뭐 박근혜가 다 민중의 햇불봉에 태워서 죽는 판인데 이렇게 민족의 흐름에 욕행하고 적통일을 막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그 치욕뿐이라는 거 이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차 5월 9일이면 뭐 남조선에서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누가 되든 시간에 어떤 정치를 하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민족을 위한다면 진짜 통일을 위한다면 이런 온 민족이 바라는 그런 통일에 자기 모든 것을 바쳐야 할 거고 당연하게는 우리 어머니나 우리 12명 언니들 세상에 이 혈연적 이건 주제를 이런 생명체보다 더 강한 게 어디에 있습니까? 네, 하루빨리 돌려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또 저희들이 이제 취재를 마치고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 아내에게 지금 6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말씀 좀 영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6년 동안 진짜 저희 아내가 일가 친척도 없고 누구 아는 사람도 없는 외지에서 이렇게 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니 진짜 저도 가슴은 아팠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선생님들을 통해서 여러 선생님들을 또 통해서도 이렇게 이 아내에 대한 영상을 보고 가고 거기서 굽히지 않고 투쟁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다 나니 저 자체도 진짜 내가 훌륭한 아내하고 이때까지 살았구나 하는 걸 이렇게 생각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말하고 본 거는 결코 제가 저러고도 있어도 제 혼자가 아니라는 거. 거기는 조국이 있고 조국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 조국이라는 게 다 자기 부모, 형제, 일가 친척들
다 있기 때문에 그걸 잊지 말고 마지막 돌아오는 날까지 국권이 투쟁을 멈추지 말고 마지막까지 앓지 않고 꼭 부모 처자로서 김연희는 지금도 투쟁하고 있습니다. 북한으로 보내달라고. 이제 영상에서 봤는데 어머니가 할아버지 할머니 때문에 매우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가슴 아파하는 모습 보니까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늙으시고 많이 축가신 게 혹시 어머니를 대신한 이 선유라는 게 너무 지성이 모자라서 그렇지 않나 하는 죄책감도 들곤 합니다. 물론 어머니 마음까지 합쳐서 아버지나 저나 할아버지 할머니 잘 돌봐드리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래도 딸을 부리는 그 부모의 심정을 어떻게 달래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가서 꼭 견뎌야 된다는 거, 병과 싸워야 된다는 거, 이 어머니가 얼마나 강하게 투쟁하나 어머니 오시는 그날까지 꼭 투쟁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곤 합니다.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는 오히려 너희 괜한 걱정한다는 거, 아이 일호동당 시대가 얼마나 좋나, 난 100살까지 살고 싶다. 너 엄마 올 때까지라면 굳이 나서는 안 살아도 된다는 소리나 하고 웃으면서 소리로 얘기하신다면 예, 그러면서 예, 그런 걱정하지 말라는 거, 오히려 우리한테 그런 걱정하지 말라니, 난 윤희를 믿는다는 거, 어디가 갔나, 내 딸인데 내 딸이 어디가 갔나, 우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렇게 믿어주시고 국가에서 믿어주는데 우리 딸은 꼭 돌아온다 하면서 우리 더욱더 할아버지가 힘을 주곤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해서는 그렇게 마음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조처로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현재 수속 중입니다. 그래서 어디 배치받게 되나 하면 선생님 교명고리에 예. 가로시잖아서 예, 제가 거기에 배치받게 되는데 요리사로 여명거리 요리사로 지금 배치받았습니다. 다 기뻐하실 겁니다. 솔직히 너무 비극입니다. 비극. 이거 민족이 비극이지. 이거 김연희 씨는 북한으로 보내달라고 계속 외치고 있는데, 이거 무슨 뭐 우리가 그 김연희 씨 지금 북한의 딸하고 남편하고 다 영상 통화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다른 탈북민들, 다른 세터민들은 그렇게 영상 통화 못하게 하잖아요. 이것도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습니까? 이거 무슨 뭐 누구는 영상 통화 시켜주고 다 가족들 영상 통화하고 싶고 다 보고 싶죠. 이거 좀 문제가 많습니다. 아무튼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게. 자, 제 말씀에 공감하시면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